지난 주말 열린 비명계 토론회입니다. 비명계 토론회. 요즘에는 비명계에서 비명계라고 부르지 말고 뭐 혁신계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비명계 토론회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진 건 왜 졌느냐? 민주당이 잘못한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후보를 잘못 냈기 때문이다. 응? 민주당 후보가 누구였는데요? 이재명 후보였잖아요. 민주당이 이재명을 선택한 게 잘못이다. 라는 요즘 같은 강성 지지층 목소리 큰 상황에서 그런 민주당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민주당의 저는 지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보다도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게 역대 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홍위병들처럼 개딸들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적 행태는 저는 민주당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자, 바로 조기숙 교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 했었죠. 원조 친노 교수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뭐 친명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원래 친문 그 전에는 친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친노 핵심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저런 센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오선 의원께 바로 질문 드리죠. 후보를 잘못 뽑아서 대선에 졌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이재명 후보의 결함뿐만 아니라 그를 뽑은 민주당이 잘못 뽑은 거죠. 또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의 공가에서 과가 많다고 국민들이 또 평가한 부분도 또 합쳐지는 것이고요. 예. 자, 그렇다면 지난 주말 열린 비명계 토론회 얘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때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혁신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혁신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팬덤 얘기하는데 팬덤뿐만 아니라 빠시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천권 싸움, 즉 권력 싸움이 아니라 개딸 파시즘 정당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개방적 국민 정당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 개딸 파시즘 정당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저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이미 그 더불어민주당은 종전의 민주당이 아니고 변질됐습니다. 이재명 당, 이재명 사당 또는 개딸당. 근데 전체적인 성격은 서로 파시즘, 파시스트. 예. 적 성향이 아주 진하죠. 그 자신들의 견해와 다른 거면 절대 용납치 않고, 그리고 용납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격을 집단적으로 린체를 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최고 지도자든지 대표든지에 대해서는 또 맹종하고 성역화하고. 그러니까 제가 딱 규정짓기를 일색,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일색, 그리고 맹종, 그리고 성역화. 그냥 그대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상민 의원님, 제가 이상민 의원님 출연하셨는데 바로 직접 질문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드릴까 말까 했는데 바로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과의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좀 와라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민주당 그거는 뭐 그냥 저 몇몇 이렇게 의원들께서 예. 그냥 이렇게 덕담을 하는 수준이지 수준이고. 뭐 저하고 뭐 어떤 채널이 있어서 오고 가고 한 얘기는 없고 예. 저도 뭐 국민의힘 가겠다라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 예. 다만 민주당에 대한 그 결별 예. 민주당과의 결별을 12월 초까지 하겠다. 그거 결정되면 그 다음에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제가 출마를 무소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신당을 해서 어떻게 신당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도 생각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죠. 예.
선택지는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무소속도 가능하고 신당도 가능하고 국민의힘 입당도 가능한 것 중에 하나다. 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다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탈당을 전제로 하시는 거네요. 일단 탈당은 그냥 기정사실화 된 거네요. 당을 나오시는 거는. 그렇게 기정사실로 몰고 가시니까 이제 예.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건 질문- 어쨌든 12월 초까지 제가 예.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뭐. 이런 질문을 드리죠. 이 자리에 나오신 패널이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아니, 당의 5선 중진 의원이 당을 지금 나가겠다라고 걱정할 만큼 화가 나 계시고 당에 이만큼 실망을 했으면 적어도 당 지도부가 말리는 척이라도 해야죠. 아니 5선 의원이 어디 가십니까? 민주당에 남아 계셔야죠. 싫어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 지도부 중에 누구라도 전화 와서 탈당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왜 안 나가냐? 나갈 테면 나가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주변에 몇 사람들은 있죠. 오히려 왜 나가려면 빨리 나가라? 하여간 뭐 나가봤자 뭐 네가 뭐 어디 갈 데 있냐 뭐 이런 조롱식의 근데 그거는 참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분들의 얘기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 5선 시작하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 시작.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본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시작을 한 당이고 조금 아까 조기숙 교수도 얘기했지만 조기숙 홍보수석 시절에도 정당에서 같이 있었던 네, 분이잖아요. 네. 조기숙 의원의 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분이 쓴 그 민주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가요? 민주당이 망하는 이유인가 하여튼 책을 내셨습니다. 최근에. 그 책도 구입해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글로 쓰시니까 저 정도지 말로 표현했으면 저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대우각성하고 개과천선해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근본적인 최근의 배경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그런 리스크 때문에 그게 방패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그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한계를 뭐 고치거나 뜯어 고치거나 이럴 틈이 없죠. 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썩은 나무에 대해서는 조각할 수가 없고 또 썩은 나무는 분뇨- 조각할 수 없고 분으로 된 동물 분으로 만드는 담장에는 흙갈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고쳐 쓰긴 힘들다. 네. 하하. 네. 이상민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출판 기념회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이 출판 기념회 때마다 논란이 돼요. 자, 지난번에 민영배 의원도 광주에서 뭐 출판 기념회 할 때 한마디 했던 게 암컷 발언이 거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황운하 의원,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는데 여기서도 또 강경 발언이 쏟아졌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철험회 소속 황운하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였는데요. 이 황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곧바로 탄핵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취지로 법 개정을 했는데 시행령을 무한대로 늘려놨다 이런 것들조차도 다 탄핵 사유라는 건데 민주당이 거야 의석수로 단독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이를 막고자 시행령을 반영한 것이 한 장관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본회의 때 국무위원이 엉뚱한 사람을 공격하고 또 전국을 돌면서 지금 선거 운동처럼 유세하는 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 또 송영길 전 대표와 추미애 전 장관까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송 전 대표는 이재명과 송영길에 대한 수사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하명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추 전 대표는 비명계를 친일파에 비유하면서 민주당 안에서 검찰개혁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개혁을 좌초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과일에 비유하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수박 발언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뭐 이런 강성 의원들의 발언이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는 그걸 짚고 싶습니다. 출판 기념회입니다. 출판 기념회. 요즘 내년 총선 앞두고 출판 기념회들 참 많이 해요. 왜 출판 기념회를 할까? 그것도 짚어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출판 기념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출판 기념하는 분들이 많은 줄 알았는데 윤미향 의원,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도 출판 기념회를 엽니다. 일단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이미 선고를 받았어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먼저 그 부분부터 분석을 해주시죠. 윤미향 의원의 아니, 출마 여부를 본인이 밝힌 적은 없고요. 예. 뭐 고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1월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그 대법원 2부인가요? 거기로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내년 총선 전에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4개월 내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총선 출마를 아예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왜 출판 기념회를 했을까? 그런 점도 의문이고. 예. 또 출판 기념회에 원래 뭐 그 추미애 전 장관도 저기에 이야기꾼으로 나와 있고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예. 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강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출판 기념회가 이제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지만 뭐 윤미향 의원을 무소속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유권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죠. 민주당에서 이제 그 탈당을 한 상태니까 그러면 저 또한 어떤 민주당의 총선을 앞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이런저런 막말이 쏟아지니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신재 의원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출판 기념회를 열었을까요? 윤미향 의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출마가 거의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판 기념회는 아시다시피 이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으로 엄격하게 다 규제가 되고요. 다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저 출판 기념회에서요. 책값이 10,000원인데 10,000원 뭐 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뭐 10만 원, 100만 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제 의원들이요. 솔직히 저는 뭐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그 자기가 진짜 꾹꾹 눌러 써가지고 자신의 영혼이 담긴 책을 내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봅니다. 다 나머지 9명은요. 이른바 그 고스트라이터라는 분을 불러놓고 한 이틀 이렇게 구술을 합니다. 그럼 다 녹음하고 뭐하고 그 초안을 만들어 옵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왜 하느냐. 저게 이제 정치자금 조성용이야. 합법적으로 예. 정치 활동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거는 제한도 없고요. 뭐 후원금의 제한이 경우 없어요. 얼마를 받도. 후원금의 경우는 1인당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한도도 없어요. 그다음에 선관위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그 뭐 장롱 써서 나왔던 그 돈이 출판 기념회 때 뭐 하고 남은 돈이다. 신고를 했으면 그 장롱 속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때 출판 기념회 때 받은 돈은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뇨한 혁신이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최소한 국민의힘은 출판 기념회 열지 않겠다. 이거 엄청난 혁신입니다. 아니 신 의원님은 왜 책 안 내셨어요? 출판 기념회를? 아니 제가 실제 쓰지도 않은 글을 낸다는 게 제 자존심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예. 출판 기념회 얘기 들어보니까요. 예, 예. 말씀. 그 저자들이 책을 한번 그 써주는 게 그 의원이 직접 다 쓸 수가 없어서요. 그 저자가 작가를 섭외해서 책을 쓰면 3천만 원이 든다고 해요. 오, 작가 작가가 섭외하는데? 대리 서술비로 뭐 3천만 원을 받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뭐 몇 분 한 다음에 하면 뭐 1,500만 원,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분량을 줄이면 뭐 또 1,000만 원, 보좌관이 쓰면 뭐 그냥 용돈 정도 수준으로 주기도 그게 다 하고. 정해져 있군요. 뭐 이렇게 지금 시가도 책정돼 있을 정도로 출판 기념회에 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래저래 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신 의원님 말씀 맞다나 저 출판 기념회 하는 건 변칙적인 후원금 모금 통로입니다. 저도 사실은 출판 기념회 한 번도 안 하고 책도 안 냈습니다. 출판 기념회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제가 초선 때 이렇게 보니까 출판 기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10만 원, 뭐 몇십만 원씩 또 그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소관 상임위에 산하기관 브랜드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하는데 와가지고. 다 봉투 갖고 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대로 정치 그 후원금은 딱 법에 정해진 액수에 딱 또 입구와 출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전혀 얼마 들어갔는지 뭐 얼마를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에 어쩌면 좀 더 큰 액수는 뇌물적 성격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초선 때 맘먹기를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출판 기념회 안 하겠다.
그러셨군요. 예,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출판 기념회 자체를 저 국회의원 동안에는 하지 않도록. 아니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서점에 책을 냈으면 베스트셀러 출판하면 만들면 되지. 되죠. 예. 열심히 쓰셔가지고 본인이 직접. 근데 왜 하필이면 총선 앞둔 요때 지금 어떻게 돈을 보면은 수금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수금이라는 단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이 많습니다. 아니 게다가 심지어 낸 책 그대로 낸 사람도 있대요. 모 구청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2년 전에 낸 책을 그대로 출판 기념회를 한답니다. TV조선에서 지난주에 지적했던 문제였습니다.